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맞나? 내가 전에 방송을 언제 했지? 오늘은 뭐 별다른 거 없고, 그냥 저 혼자서 소소하게 업데이트 좀 해보다가 가려고 해요. 일주일 전에, 한 8일 전에 켰구나, 라이브를. 티슈진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또 업데이트 해볼게요. 티슈진 코멘트를 드려야 되는데,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티슈진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녹음해서 올려드릴게요. 티슈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여기서 더 오르면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티슈진이 이제 공매도 과열 금지가 걸렸거든요. 금요일날. 근데 저는 신경을 이제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티슈진이 공매도가 그간 유통 주식 수에 비해서는 되게 많았더라고요. 코오롱 티슈진 종목별 공매도를 봐보면 이게 합쳐보면 한 800억 정도 돼요. 800억 정도 되는데 누적으로 안 나와서 어쨌든 못 보이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800억, 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공매도 그 거래 대금이. 근데 이 800억, 900억 정도를 빌려 오려면 전환사채권자한테서 빌려와야 됐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아니면 이제 대주주나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들고 있는 물량은 다 당연히 묶여 있겠죠. 그럼 그 전환사채권자 이 7월에 이제 발행되는 전환사채권자들한테 그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데 그 주식을 빌려와서 이제 공매도를 치거나 아니면 뭐 전환사채 발행에 간 사람들이 공매도를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가 만약에 이제 전환사채권자들이 빌려서 공매도를 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공매도를 친 거면 전환사채권자한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친 거면 근데 지금 45,000원인데 이 공매도가 좀 이제 터지고 있었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그때 종가보다 이제 지금 막 3만 원 이럴 때 쳤던 공매도보다는 지금의 주가가 훨씬 높잖아요. 근데 이제 전환사채권자들의 주식이 이제 상장되면 그걸 이제 갚아야 되는데 쇼스케이지가 나올 수도 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오늘 생각한 거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수급상 이슈로 그렇게 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주말 동안 했습니다. 공매도가 일단 되게 많은 건 맞으니까. 그래서 공매도 잔고나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7월에 그게 전환사채가 나오잖아요. 얼마 나오는지 정확히, 몇 주 나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커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티슈진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진짜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몇 개월이냐,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품목허가, 그러니까 중간 결과 발표가 있는 회사들은 품목허가 전부터 이제 품목허가 신청하고 데이터 다, 그러니까 중간 결과 발표하고 데이터 다 깐 상태에서 이제 품목허가 땡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꾸롱 티슈즈는 이제 중간 결과 발표가 없었으니까 저는 한 6, 7개월 전부터는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시기상으로 보면 한 8, 9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한 8, 9월 정도부터는 주가 흐름이 지금보다도 더 좋죠. 한 59,000원, 그러니까 예전에 고점이었던 59,000원 뚫으러 트라이 해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저도 공매도 대차 해놨는데 제 거 잘 빌려가더라고요. 공매도 대차는 전 웬만하면 다 하는 편이에요. 이게 수수료가 나름 되게 짭짤해서 그걸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이오에서는 티슈진이 가장 원픽이고, 사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셀비온도 8월이니까 티슈진보단 더 빨라서 그나마 셀비온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바이오는 뭐 사실 HK노엔도 바이오라고 하면 바이오인데 그건 좀 제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애매하다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숫자 따라서 가는 주식이 HK노엔이 될 테니까. 근데 모멘텀으로만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셀비온하고 코오롱 티슈진 두 개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보로노이는 워낙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보로노이나 뭐 다른 주식, 뭐 비만약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워낙 보수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주들이 원하는 엔딩은 안 날 것 그러니까 결과까지 이제 까본다라고 했을 때 주주들이 원하는 결말은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삼천당 제약이 됐든 뭐 네이처셀이 됐든 뭐 보로노이가 됐든 뭐 젠백스가 됐든 뭐 됐든 간에요. 아무튼 그렇고, 뭐 바이오는 이 정도까지만 업데이트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딱히 반도체 업데이트 해드릴 게 있나요? 반도체는 전에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 여전히 PER로 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PER로 제대로 평가 받으면, 그러니까 한 여기서 3, 4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SK 하이닉스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숫자를 26, 27에 보여줄 겁니다. 제가 SK 하이닉스를 왜 사야 되냐고 말을 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단 한 번도 숫자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을 SK 하이닉스가 숫자로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어요. 그 미국이 이제 SK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이번에 또 그 규제 발표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그 반도체 장비 못 넣게 하는 법안 통과시켰잖아요.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통과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에서 공급이 더 제약됩니다. 더 제약돼요. 그래서 레거시는 수요가 회복하는 사이클은 수요는 평탄한데 가격이 꺾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추세적으로 꺾이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까지 반도체에서 다른 회사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컨솔은 좋죠.
마컨솔 저는 2천억 넘을 거라고 보는데 2, 3천억 안에 있어도 될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마컨솔이 하는 소켓이라는 이 뭐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섹터가 있죠. 소켓이라는 섹터에서 소켓이 대부분 다 퍼가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마컨솔도 이제 매출량 레버리지 터뜨릴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2, 3천억까지는 2, 3천억 레인지 안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실적 어떻게 보지? 이게 1분기 때 50억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마컨솔이 이제 사업이 크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버닝테스터 소켓이고 하나는 이제 LS 일렉트릭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LS 일렉트릭 계속 숫자 좋다 그러지? 이제 레거시도 계속 돌고 있지.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사실 꺾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덜도 말고 덜도 말고 원래 반도체가 1, 2, 3, 4Q로 가는데 그냥 50, 50, 50, 50 계속 찍으면 2천억이잖아요. 200억이잖아요. 5 곱하기 4니까. 근데 1,500억이다. 사실 그럼 전 좀 싸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LS 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소재 부품을 플레이할 때는 마컨솔을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뭐 소재 말씀드렸다시피 뭐 ENF, 워닝머, 동진 세미캠 뭐 이런 회사들 당연히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비는 아니에요. 장비는 진짜 아니고 장비는 별로 제가 안 좋아하고 그냥 장비 할 바에 SK 하이닉스를 더 들고 있는 게 나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면 주가는 돌았는데 현업자분들한테 제가 좀 많이 여쭤보고 다니거든요. 지금 회사 상황 어떤지 되게 많이 여쭤보고 다니는데 시장이 인지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이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지금 2차 전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업황 자체가 좀 쉽게 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수요가 EV 수요가 생각보다 그 약간 벽에 부딪힌 것 같거든요. 지금 중국 쪽은 되게 잘 팔리는 게 맞는데 그 벽에 부닥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장 기울기가. 그래서 침투율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데 배터리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는 여전히 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회사든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매력 있는 기업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매력이 있으려면 주가가 싸야 되는데 명확하게 2차 전지가 성장주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냥 시크릿컬 또 다른 시크릿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성장주는 아니게 될 거예요. 과거처럼 그렇게 꿈이 있는 주식들은 아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멀티플이 지금 다 높아버리니까 사실 플레이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어떤 회사이던 간에 그나마 하나 볼만한 건 제가 예전에 업데이트 드렸던 첨보 정도인데 왜 첨보냐 하면 첨보는 사실 중국 애들이 돌아도 이게 리튬가가 진짜 바닥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그 마진 파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전 유일하게 첨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첨보 정도는 좀 지켜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2차전지라는 게 2차전지가 다 가야 이제 다 가는 섹터라 혼자만 가진 못할 거여서 좀 그렇습니다. ABL 글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뭐 리가나 ABL이나 그런 플랫폼사들이 되게 각광받았고 ABL도 실제로 엄청나게 큰 딜 하나 해내면서 주가가 3.4조까지 폭발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예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온 거긴 한데 사실 바이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모든 회사들이 다 실패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다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고 리가캠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다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쨌든 임상 1상이니까 유효한 데이터는 못 봤으니까 실제 임상에서. 그래서 막 여기서 진짜 큰 딜이 나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는데 근데 큰 딜이 나와도 이미 주가가 3조, 4조 막 이러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만약에 ABL이 단순히 여기 있더라도 아마 못 샀을 거예요. 단순히 한 3만 원 라인에 있더라. 그러니까 과거로 시간을 돌려서 너 3만 원대 ABL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근데 장기 투자해야 돼? 라고 이제 저한테 말을 하면 저는 못 샀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바이오를 투자하는 사람처럼 바이오를 안 봐서 그런 경향이 커요. 바이오는 보통 모멘텀을 가장 최우선, 시가총액을 빼고 모멘텀을 최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럼 뭐 바이오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뭐 인상 결과 발표나 뭐 에러가 될 텐데.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실제로 그 약이 성공해서 실제 시중에 팔리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찍히길 원해요. 실제로 숫자가 찍혀서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자리 잡는 거를 원해요. 근데 이런 관점 차이 때문에 ABL이나 리가는 사실 막 엄청 좋게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뭘 또 코로롱 이야기야. 네카오 지주사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 카카오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이버 치니까 이거 나오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잘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소버린 AI가 그러니까 이제 소버린 AI의 하정우 님이 이제 임명됐고 소버린 AI가 결국 국가가 주도하는 AI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를 밀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회사는 저는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사실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더 밀어주는 게 맞죠? AI 기술이 카카오에 비해서 넘사니까. 그래서 뭐 시대에 맞는 주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총이 큰 회사이면 이미 42조인 회사인데 사실 멀티플을 언제까지 끌어서 땡겨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건 또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면서 플레이 해야겠죠? 굳이 무리해서 저라면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내 주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개인적으로는 오스테오닉은 그냥 장투하기 좋은 주식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전이랑 오스테오닉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게 오스테오닉이 진짜 싼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오스테오닉이 진짜 싼 주식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밸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진짜 싼 주식은 아니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에는 진짜 장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많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오스테오닉의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파는 물건들도 이제 팔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번에 FDA에 통과한 거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그거 이제 선적되고 팔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숫자도 붙이면 훨씬 더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가 기본적으로 오스테오닉의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면 사실 오스테오닉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할 만한 주식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스테오닉을요. 그러니까 라인 나우는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할 만하다. 셀비온 앞으로 흐름 예상할 때 퓨처캠에 모아줬더니, 근데 셀비온은 결국 가 이제 퓨처캠은 엄민용 위원님이라는 엄청난 그 알테오젠을 만들어낸 엄청난 분의 알테오젠 펩트론을 만들어낸 엄청난 분의 가오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엄민용님도 틀린다라는 걸 증명한 게 퓨처캠이죠. 3,500억 6천억까지 갔다가 3,500억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셀비온 보면 2,6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퓨처캠이 주가를 다 땡겼을 때가 6천억이었고, 셀비오는 지금 아직 2,600억인데,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를 생각해 볼 때, 저는 퓨처캠이 가졌던 모멘텀보다 셀비온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더 폭발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뭐 머크랑 병용하는 것도 있고, 임상 이상은 이미 90명을 해서 P밸류가 확실히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에로도 한국에서 조건부 판매 허가만 받으면, 뭐 해외에서 에로 가능성도 되게 높아지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저는 퓨처캠이 기록한 6천억을 못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근데 확실히 넘어라고 단언하기는 무리지만 그냥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퓨처캠의 지금 시총이 3,500억인데 그거는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원전이 주춤하는데 원전 관련주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인가요? 이게 주춤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주춤한 게 아닌 것 같은데? BHI인가? 이것도 주춤하고 있지 않은데? 글쎄요. 원전, 현대건설? 에너지는 잘 몰라요. 저는 산업재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저한테 여쭤보셔도 제가 답해드릴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많이 올라온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볼만한 섹터나 종목은 어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섹터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아직 안 올라간 섹터를 사고 싶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뭘 싫어한다보다는 선호하지 않는지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걸 선호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다시 선호해 줄 건지, 그리고 그게 현실화 될 건지, 그런 가능성들을 좀 따져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많이 올랐는데, CJ 대한통운, 이건 방송할 때마다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 대한통운 1분기 실적 안 떴을 때, 만약에 제가 집중 투자를 안 했던 사람이라면, 집중 투자를 안 하고 포트폴리오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전 CJ 대한통운 1분기 실적 잘 안 떴을 때 그냥 무조건 다 땡겼을 것 같고요. 아, CJ 대한통운 저는 좀 좋아하고 뭐 대통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 아니면 계속 들고 있을 것 같고 음, 장기적으로 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되게 좋은데 주가가 그걸 안 반영해주는 회사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 회사들밖에 못 사냐 하면 이미 지금 살려 그러면 사실 잘못된 거죠. 이미 지금 코스피 3천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더 사겠다는 거지. 2차 전지? 2차 전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열광을 쓸 때 사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 사람들이 안 좋아했을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짤 있잖아. 왜 5만 원에는 안 사고, 삼성전자로 왜 5만 원에는 안 사고, 9만 원일 때는 다 너나 나나 살려고 하냐고. 근데 사실 그런 거죠. 이미 3천까지 와버렸는데, 여기서 엄청난 수익률을 바란다면 테마주밖에 없을 거고,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내가 과거에 시장을 열심히 플레이 안 하고, 지금 여기서 좀 어떤 엣지를 내려 그런다는 것 자체가 신규 매수로 좀 많이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면 테마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단순히 엄청난 수익률을 낼 거면 제약주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만약에 그 산업을 공부했으면 이 산업이 어떻게 돼서 주가가 그걸 반영해 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전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약주도, 제약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생각이 좀 많이,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도 좀, 동국지야? 그거 맞나? 뭐 동자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뭐 동국제약이나 뭐 아니면 APR이나 아니면 실리콘2를 보고 좀 많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뭐랄까 사실 실리콘2도 막 5만 3천 원까지 갔다가 2만 얼마까지 빠졌을 때 진짜 대부분이 다 끝난 주식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2배가 넘게 주가가 올라 버렸죠.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진짜 공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되게 말도 안 되고 비싼 가격이고 끝난 주식일 수 있는데 반대로 공부를 해보면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고 업사이드가 엄청 높은 구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죠. 제가 어제 친구랑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주식을 하시는 아저씨 분들이었어요. 아저씨? 할아버지와 아저씨 사이 분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티슈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사실 그분들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기사 하나 나오니까 상한가 간다. 실적 하나도 없는데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한 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티슈진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종목이나 다른 섹터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실리콘2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냥 차트 부활할 거야 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내가 공부만 안 해보고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고 예전 관성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못 잡았을 거잖아요. 그냥 이제 흘려 넘겼을 텐데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면 그 사람의 논리에 동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랄까 좀 열린 마음으로 섹터나 종목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너무 꼰대 같은 말을 방송에서 하는데 틀렸다라는 생각보다는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걸로 이제 공부를 해보다가 뭐 공부하다가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동차 저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산 최근 사우디 방산 저 몰라요. 그냥 산업재 다 모릅니다. 산업재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뭐 알죠. 공부야 하고 리포트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알긴 아는데 제가 왜 코멘트 드릴 수 없냐 하면 이 판에서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판 그리고 되게 텔레그램 판은 아니죠. 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방산이나 산업재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왜냐면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재가 사실 매력은 있죠. 진짜 턴어라운드 하면 숫자가 크게 도니까, 그게 엄청 매력적이긴 하죠. 지누스도 업데이트 하러 가야 돼요. 한번 가야겠네요. 업데이트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업데이트 한번 하러 가긴 해야 되고. 음, 딱히 뭐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뭐 질문 주시면 질문 답변해 드리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아, 남들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면 됩니다. 주식은. 메세이상도 좋은데 사람들이 참 안 봐주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래도 1000억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리스크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진 않나 봐요. 어제 나온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호재라고 메모리 IDM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장비사한테는 안 좋지만 IDM들한테는 그 공급이 제약된다라는 뉴스인 거잖아요. 장비 투자를 못하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전자나 닉스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숫자로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SIC 부품. SIC 부품이 뭐 있죠? 코스텍시스인가? SIC 부품 주면 코스텍시스밖에 모르는데 저는. 실리콘 카바이드 있잖아요. 그거 말고. 뭐야, 박하님 언제 왔어? 원래 있었어요. 네. 그래요? 실리콘 나 카바이드 얘기지. 무슨 코스텍시스야. SIC 아니 전력 아니 반도체 말고요. 대력 반도체 말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SIC? 나는 몰라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왜 별로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이 있어요. SIC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낸드 신규 투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할 거야, 그리고. 왜 해? 왜 함? 근데 TCK나 하나모터리얼즈나 애프터잖아요. 근데 애프터는 뭐야? 파카님, 애프터가 뭐예요? 애프터 소개팅에서 비포가 뭐야, 비포? 비포가 뭐야, 비포? 아이, 그걸 다 여기 아실걸? 비포는 그 장비사한테 납품하는 거고, 애프터는 아이디한테 납품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비포는 언제 들어가? 장비 발주할 때 들어가죠. 근데 장비 발주해요, 안 해요? 안 뭐 안 하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하나모트리얼즈하고 TCK가 좋을 수가 없지. 이번은 증설하는 사이클이 아닌데. 근데 반면에 KNG는 좋을 수도 있다. 왜? 애프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비 반입하고 어느 정도 연회한 보증기한 끝난 다음에는 돈 아끼려고 애프터로 이제 비포에서 쓰는 거 말고 이제 애프터로 갈아 끼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NG한테는 좋은 사이클이 온 거지. 왜냐면 예전에 되게 많이 낸 투자 해놨는데 그게 점점점 애프터로 바뀔 거니까. KNJ 같은 회사들한테는 되게 좋은 사이클이 펼쳐진 건데 주가는 반영을 안 해주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겠어? 매수해야지. 마컨솔을 사요, 마컨솔. 진짜 뭘 또 막한 소리야. 니커님도 마이크 켜줄 테니까 저 물 좀 갖고 올게요. 둘이서 대화 티키타카 좀 하고 있어봐. 뭐야? 니콜님 계세요? 게임해야 되는데요. 알테요? 아비노기 맨날, 뭐예요? 네. 아, 그래요? 알테, 근데 이게, 알테는 이제 사실 거의 20조니까, 사실 여기서 막 단기간 내에 2배, 3배 가려면 저는 좀 코스피 이전이나 이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근데 막 단기간 내로 막 2, 3배, 막 작년처럼 가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저는 맨날 그 넵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시기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뭔 얘기하고 막, 있었어요? 알테 뷰 어떤지 얘기하셔서. 음, 아, 니커님은 게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게임주를 지금 해야 된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 게임을 플레이 한다고요. 아, 에이, 게임 좀 그만해요, 니커님. 심이야. 근데 저는 진짜 반도체에서 그냥 마콘솔에 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SK 그러니까 하이닉스라니까, 파카님. 그러니까 마컨솔이 두 왜 배, SK 막 엄청 많이 가긴 힘들잖아요. 2, 3배 가긴 아니야, 힘들지. 왜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왜 SK 하이닉스가 4-5배 못 간다고 생각해, 이번 사이클에? 왜 천조 못 찍을 거라고 봐?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지. 예. 아니, 나 되게 아니, 현실적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내기할까요? SK 하이닉스가 천조 가는지 내기할래? 언제까지? 이번 사이클 안에. 그러니까 이게 꺾이면, 마이너스 30% 이상 꺾이면 그게 사이클 종료라고 보고,
진짜 천조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자신이 돈을 걸고 내기를 한다면 나 천조까지 간다는 28년까지 걸. 천조 갈 것 같은데? 아, 못 가요, 못 가. 나 28년까지 천조 갈 것 같아. 진짜 간다. 28년까지 천조? 아니, 왜 안 된다고 봐? 솔직히, 아니, 천조가 나오려면 천조는 좀 아니죠. 전자가 천조? 18년 때 얼마 벌었지? 삼성전자가 천조 되나? 안 되지 않나? 삼성전자 시가총액 350. 삼성전자가 352조인데 어떻게 천조를 가, SK 하이닉스가. 왜 못 가? 왜 못 아, 가? 진짜 내기할래요? 아니, 28년에 무슨 천조예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170조야. 왜 못 가? 네, 알겠습니다. 187조인데, 왜 못 가? 진짜. 가요, 예. 아니, 진짜 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막 몇십 년 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슨 28년도에 2년 반, 그러니까 뭐, 3년 반 남았는데, 그때 천조를 간다? 그 말이 되는 소리를, 무슨 뭐, 삼성전자 망하고, 뭐, 마이크론 망하면 제가 뭐 인정을 하겠는데, 어허, 이 사람들 위험한 소리 이거는 하시네? 그냥, 상방을 그냥, 무턱대고 부른 거잖아요. 뭐, 어떻게, 그럼 2030년까지 천조? 왜 시간이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5년 후인데 5년 후면 아마 3D 디램 나올 거여서 그때 패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죠. 근데 적어도 이번 사이클 안에 천조는 좀 너무합니다. 네. 좀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 현실성이 없어? 왜 없다고 생각해? 네, 그냥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을 아니 진짜. 아니, SK 하이닉스급 되는 회사가 단기간 내에 4-5배 오르기 쉽지 않아요. SK 하이닉스가 10년이 뭐, 단기간이 아니에요. 28년이면 뭐, 단기간이죠. 그러니까 나는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모르겠고, SK 하이닉스가 멀티플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뭐, 그래요. 뭐, 근데 저도 막 2배 뭐, 이렇게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니까 천조는 좀 그냥 2년 뒤에 너무 90조 허무하지 부르잖아요. 2년 뒤에 90조 부르잖아. 난 그게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90조를 불러도 PER로 막 10배 이렇게 평가받는 일이 없죠. 그쵸. 사이클이니까. 12배, 13배 평가받을 거니까. 10배로는 평가 안 받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이 상민님의 약간 그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숫자라는 거를 아니라니까, 진짜. 알아주셨으면. 아니, 여태까지 메모리 반도체 나보다 잘 맞춘 사람 없어, 시장에. 뭔 소리야? 너무 자기 애를 갖지 마세요. 상민님 24년도에 계속 뭐 하이닉스 좋다 얘기했고 지금 거의 아니, 원래 반년째 사이트 사야 되는 거잖아. 아니 반년째 떨어졌잖아.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아니, 해요. 내가 언제부터 야 얘기했는지가 중요하지. 나 10월부터 아니, 얘기했어. 아니, 그러니까 10월부터 얘기한 거면 지금 거의 8개월째 SK 하이닉스만 샀어도 거의 수익을 많이 못 봤던 건데 그거는 그러면 아니죠. 수익을 왜 많이 못 봐야지. 봐? 아니 그렇게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하는 거예요, 투자를. 시간적인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귀여운 거를 자기가 잘 봤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그건 좀 자기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원래 아니, 그러니까 투자는 정말 잘 보는 거면 25년도 4월에 그 급락 나왔을 때 여기가 저점입니다. 매수하세요. 이거를 강력하게 콜했어야지. 그때는 아무 말 안 해놓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아니 뭘 난 그때도 계속 사야 된다라고만 말했어요. 아, 그쵸. 근데 6개월 내내 사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게 의미가 없죠. 아니지. 아니 이것도 결국 그 주식에 대한 관념 차이야. 팍하늘 모멘텀이 나오면 사야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쌀 때 사자는 주의고, 좋은 회사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럴 수 근데 그렇게 가면 스퀘어가 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 근데 저도 근데 반도체는 좋게 지금 봐요. 약간 저번에 글 쓸 때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슬슬 봐야 할 시기다.
봐야 할 시기인데 뭐를 봐야 살 때 해요? 사야 돼, 살 때. 주식은 아니다. 그만 말하자. 근데 이건 진짜 관점 차이야. 누가 맞다라고 볼 순 없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치, 파카님이랑 맞다 나랑 좁혀질 수 맞다 없는 아니다가 갭이야.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뷰가 가장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알겠어. 씨, 내가 부끄러워. 귀여워, 귀여워. 아니, 내가 파카 이래서 좋아한다니까. 부끄러워. 그러면 욕 먹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응, 진짜, 어? 알겠어. 말 안 할게. 차라리 내 뭐, 덕분에 삼성 대 하이닉스 이 얘기를 하던가. 삼성대 하이닉스 안 돼. 삼성전자 팬클럽이 있단 말이야.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 제가 글 쓴 거 안 봤어요? 뭘요? 뭐, 아유, 하이닉스 좋다? 하이닉스가 좋다는 말 종종 하셨지. 아니, 글을 이번에 써서 올렸어요. 아유, 역시 우리는 서로 글 안 본다니까, 그냥. 하이닉스가 좋긴 하지. 아니, 뭐, 저도 뭐, 아니, 하이닉스가 언제지? 6월 20일 날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뭐, 딱 봐도 뻔하지, 뭐. 뭐, SK 하이닉스가 짱짱맨이다. 삼성전자는 기술력을, 높여야 된다. 아직은 기술력이 안 좋기 때문에 싸다고 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겠죠? 논리야. 그러니까 이제 AMD하고 인텔이 엔비디아보다 싸다고 AMD하고 인텔을 매수하자는 주장이랑 똑같아. 삼성전자를 사자고 하는 논리는. 딱 그 한마디로 설명됩니다. 네, 그쵸. 그건 동의해요. 하이닉스 사는 게 낫지. 파카가 동의해줘서 기분 좋아요. 근데 뭐, 그게 뭐, 주가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좋아, 좋아. 아직도 삼성전자는 바닥이잖아. 그러니까, 전자식 바닥이 얼마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승이 제한되잖아요. 와, 6만 원도 못 넘었어? 근데 저게 차트가 진짜 좋긴 해. 그러니까 좋다는 게 잃을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선물 치면 괜찮게 나올 것 같긴 해. 그건 나도 동의. 이게 완전 진짜 이게 그 밑으로 가면 이게 망하는 건데 이게 진짜 엄청 그림 예쁘게 이제 위로 올라가려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림만 보면 차트만 보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여기서 아파터인 거야 저게. 안 그러니까 깨지잖아요. 이게. 여기서 내가 메모리 반도체를 왜 좋게 보는지를 말해볼게요, 파카. 말해도 되나요? 근데 이거는 글에서도 쓴 거라 사실 작년부터 했던 말 똑같이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건데 전자가 예전에 사이클을 가져올 때 어떤 방법을 가장 우선시해서 썼냐 하면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운 사이클 때 오히려 투자를 확 집행해버려가지고 그때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는 전략을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못하잖아요, 전자가. 투자 자체를 아예 안 하잖아. 왜냐면 수익성 위주의 전략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레거시는 언제나 항상 자연 성장을, 레거시가 사람들이 성장은 없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2019년 그 반도체 최악의 상황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D램, 그 레거시, 빅그로스는 성장했거든요? 근데, 알잖아요. 그 커머디티는 단 몇 퍼센트만 어긋나도, 그 수요와 공급이 단 몇 퍼센트만 어긋나도 쇼티지 오고 막 그러잖아. 쇼티지 오고 공급 과잉 오고 그러는 게 커머디티잖아요. 근데 이제는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 오기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레거시에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레거시에서 손익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사이클이 너무 변화무쌍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PBR로 사람들이 주가를 평가했었는데, 자산 가치로. 근데 이제는 예전이랑 다르다. 레거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가면서 그 위에 HBM4가 더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손익이 진짜 안정적으로 측정되면서 이러면 뭐 올해도 증가하고 내년에도 AI 투자는 계속 될 거니까 멀티플로 평가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TSMC를 지금
TSMC를 누구도 PBR로 평가하지 않잖아. 퍼로 평가하지. 저는 비슷한 일이 SK 하이닉스에서도 언젠간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퍼로 따졌을 때는 뭐 사실 전 세계 통틀어도 SK 하이닉스가 그 정도 숫자 보여주면 이길 만한 회사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이건 나만의 생각이야. 뭐 나중에 근데 그걸 봐야 돼요. HBM이 뭐 커머디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HBM 점점 그 커머디티가 아니라 스페셜티. 코어 다이하고 베이스 다이 있잖아요. 음, 코어 다이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만드는데 음. 베이스 다이도 원래 SK 하이닉스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공정이 직접 좀 높아지면서 그거 원래 하이닉스가 만들던 거 TSMC가 만드는 걸로 바뀌었어요. HBM4에서는 이제 TSMC가 만들죠. 그 그렇죠. 로직 그럼 다이를. 점점 점유율을 뺏긴다는 거고. 그러니까 점유율을 뺏긴다? 그 논리도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 논리를 얘기를 하면 사실 모든 산업재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방사는 뭐 유럽에 이게 구조적인 거다, 뭐 다 구조적인 거다 얘기하면 다 그렇게 PER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방산도 평가 받잖아, 지금. 방산, 조선, 뭐 원전, 그러니까 모든 산업재가 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글쎄요, 그 PBR 넘긴 근데 힘들 것 이거는 그냥 나중에 그러면 혹시 그런 일이 혹시라도 벌어졌을 때 파카가 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옆에서 한 번만 맞장구라도 쳐줘. 뭐 몇 년 후에요. 뭐 몇 년 후에. 10년 후에요? 10년 후는 그럴 수 있죠. 10년도 안 단기간 남았어. 이번 사이클 3년이라니까, 내가 3년? 중요한 거예요. 진짜 3년? 3년이라니까? 네, 이번 3년 사이클 내라니까. 내. 네? 이번 사이클 내 그러면 이번 사이클 내에 10배는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PER로 봐야 된다는 논리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근데 그럴 이게 수도 있 만약에 한 닉스가 올해 한 60조 벌어? 닉스가 60조 벌어? 올해? 올해 60조 벌면 퍼 10배만 줘도 600조잖아요. 그쵸? 60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얼마 벌지? 근데 뭐 이런 논리야 항상 주가가 오르면서 뭐 정당화되는 거여서 뭐 파카는 어때요? 뭐 어떤 거 좋게 보고 있어요? 식품 최근에 올렸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냥 안 올렸나? 뉴스를 하나 올린 건데. 이름 뭐였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사실 코나이는 제가 그때 넵콘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발행액이 20조 미만이면 이거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20조 미만으로 나왔죠. 음. 그래서 이제는 지역 화폐는 그러니까 발행은 이제 실적을 봐야 하는 타이밍이 이제 기대감으로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그럼 알테오젠 이제 네? 아니야. 말해. 그럼 이제 좀 다음으로 약간 사람의 초점이 넘어갈 것이 이 재난지원, 그러니까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으로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걸로 좀 초점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뭐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딱 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도, 21년도에 어디에 많이 썼냐를 보시면 거의 식품, 편의점, 할인마트 이런 쪽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먹는 데 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막 공연 이런 데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출의 기준이 지역 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식품 쪽으로 많이 쓸 건데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 받아서 식품 쪽으로 쓰게 되면 어디가 좋을까라고 봤더니 그냥 딱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막 그렇게 크게 투자할 곳은 딱히 없고 좀 미들캡으로는 교촌이 괜찮은 것 같다. 근데 그러니까 교촌은 조금 아쉬운 게 해외 성장이 없다고 내수 해외가 그냥 아예 없죠. 95%니까 좀 아쉬운데 이 스몰캡 바이오포트라는 스몰캡이 있는데 얘네가 좀 아이디어는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내수 그 소비 지원금의 혜택도 누릴 수 있고 거기다가 해외에서 얘네들이 진짜 잘하거든요. 해외에서 못 팔아요? 코스트코 얘네들이 무슨 뭐
버터구이 오징어 팔고, 개 맛있는 거 파네. 그러니까 오징어 팔고 막 파우치 음료 있잖아요. 우리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뭐 아니, 홈페이지 커피나 다운됐어. 네? 홈페이지 다운됐어요. 네, 그거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네, 이런. 그래서 뭐 오징어 팔고 그 파우치 음료 있잖아요. 뭐 아이스티 같은 거, 뭐 커피 같은 거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도 또 잘 해외에서 잘 팔린대요. 그리고 유자차 이게 미국에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좀 비타민가 그 병원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런 비타민 C 같은 걸 많이 먹어서 평소에 건강을 챙긴다나?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그리고 그 동남아에서 쇼피라는 그 가장 큰 유통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이게 거의 감기약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유자차 치면 얘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해외에서 잘한다. 근데 진짜 그냥 약간 우리 저번에 생각해보면 우양 있잖아요. 뭐 해외 진출한다, 만다 하면서 뭐 김밥? 걔네가 2천억 가지 않았나요? 몰라. 네? 핫도그, 네. 2천억 갔네. 2천원인가 12,000원이, 3천원인가 얼마 전 갔는데 사실 근데 실적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는 실적이 지금 찍히고 있고 또 약간 하반기에 코스트코 전지점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애들인 것 같은데 근데 700억이면 좀 싸다. 우양이 지금 한 실적 거의 BEP 수준인데 그 시가총액이 한 400억인가 500억인가 하거든요. 우양? 우양 200억 되던데? 지금 200억이에요? 우양? 우양 400억? 400억, 400억. 잘못 봤다. 500억이네. 475억이니까. 475억. 500억인데 얘네들은 바이오포트는 얘네보다 이익이 몇 배나 큰데 이제 750억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좀 더, 1000억까지 노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약간 얘네가 좀 올랐던 포인트가 뭐였죠? 그 허선재 애널리스트라고 그 SMCG 유리용기 만든다, 그 리포트 쓰고 거의 한 2.5배 올랐거든요. 좀 약간 좀 최근에 좀 잘하시는 애널리스트 분이 이거를 TP를 잡았어요. SMCG처럼. SMCG도 딱 TP를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딱 TP까지 올렸어요, 정말. 근데 얘네 TP가 23,000원, 바이오포트 코리아를 TP를 23,000원 잡았거든요. 지금 얼마냐면 지금이 16,000원. 16,000원? 아직 남았네. 한 50% 룸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알려지면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해외도 괜찮고 내수도 이제 지원금 받아서 혜택 누리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우양 보면 걔네가 500억인데 얘네가 750억인 건 너무 싸다. 약간 이런 느낌. 타카님은 지원금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저 피부과 가려고요. 피부과. 너 피부과에서 쓸 수 있어? 네, 피부과 쓸 수 있어요. 지역 화폐가 웬만하면 쓸 수 있어요. 그 지역 화폐로 줘요? 아니면 카드로 주는 거 아니야? 지역 화폐로 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화폐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앱에서 충전하는 거를 지역 화폐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근데 재난지원금 받을 때 현금으로 줬잖아요. 아닌가? 현금으로 아니에요. 현금은 아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줬어요. 근데 그게 그 용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 매출액 10억 미만인가? 예, 카드에서 타감하는 형태로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나이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저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나이에서만 받겠네? 라고 했는데 거기 그 내용 보니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 화폐 이렇게 선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코나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 거죠. 근데 그때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나 그냥 다른 거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받을 때. 근데 이번에는 25년도 그 기사에서 막 얘기할 때는 지역 화폐로만 준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지역 화폐로만 줄 줄 알았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좀 얘기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전 뉴발란스 신발 샀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푸드, 식료품, 식료품 스몰 캡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마컨솔 IR 뭔 내용 나왔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글 쓰지 않았어요? 저, 뭔가? 저. 구독해요, 니커. 어? 우리한테 2만원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울 수 있지. 진짜, 입이 아깝다고? 우리만큼 근데- 가성비 채널 없는데. 어, 게임에 현질 좀 하지 말고, 어? 마컨솔이 왜 올렸냐면, 원래 얘네들이 그 IR 안 주주만당 하잖아. IR 아예 안 하는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맨날 IR 안 전화통화도 안 되고 그런 애들인데, 맞아요. 6월 18일 날 그 단체 간담회 했대요. 근데 거기 내용 보니까 꽤 좋은 게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LS 일렉트릭향 배전기기 부품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7월 30일부터 실제 가동되고 뭐 이익도 보장되어 있고 시간 갈수록 실적 개선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고, 또 MSL이라고 러버 소켓 하는 자회사가 MSL? 있거든요. 얘네가. 네? MSL? 네, MSL. 약간 ISC나 TFE 같은 애들. 음, 걔네들 하는 거랑 똑같은 애들인데, 근데 걔네들 밸류에이션 진짜 높게 봤잖아요. 맞아.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진짜 좋았단 말이죠. 음흠. 근데 이게 지금 마이크론향 매출이 전부인데, 이제부터는 하이닉스향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삼성전자하고도 컬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뭐 6월 중에 AMD 향으로 뭐 45 곱하기 45 로직 제품 소켓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연 2회씩 IR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제가 판단했기로는 이게 주가가 한번 상한가 간 이후에 조금 아래로 기었잖아요. 그게 약간, 1분기 실적 좋은 거 알겠어. 그리고 3분기부터는 LS 일렉트릭 향으로 배전기기 매출 붙으니까 3분기도 좋은 거 알겠어. 근데 2분기는 과연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아무튼, 몰랐던 거죠. 그럴 수 있지. 애매했던 거지. 2분기 좋을까 그럴 수 말까? 있지, 그럴 수 있지. MSL 로봇 소켓이 이게 1분기 숫자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까? 이거 그냥 너무 높게 나온 건데 일회성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간담회에서 우리 이제 하이닉스향 물량도 양산해요. 뭐 그리고 뭐 계속 실적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IR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양봉이 좀 세게 나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네는 진짜 만약에 MSL 러버 소켓이 원래 좀 ISC나 TFE 밸류에이션 보면 굉장히 높게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MSL이 만약에 진짜 돼버리면, 이거는 지금 한 5, 600억 하지만 MSL 자체로만 한 2, 3천억 받을 수 있는 밸류가 될 것 같고, 그게 LS 일렉트릭향 배전기기 물량도 전 꽤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그렇게 크게 지었지. 근데 이게 아직은 막 실적으로 막 파파파 찍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실적으로 찍혀 나와도 전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사실 많이 올랐긴 했어요. 거의 저점에서 한 3, 4배 올랐나? 3, 4배 올랐는데, 지금 페어 밸류야. 지금 페어 밸류고, 아직 앞에 나올 게 반영이 안 됐어. 지금 1,500억이니까 1,500억인데 PER 12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MSL 만약에 뭐 하이닉스 물량 양산되고 삼전 물량 나오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배전기기 물량 나오면, 이게 지금 3배, 4배 상승해서 PER 12배인데 그럼 얘네들 붙어주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진짜 막 엄청 잘 되면 막 뭐 1조까지도 갈 수 있는 거, 뭐 이거는 뭐 솔직히 저도 잘 되게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LS 만약에 일렉트릭 향이 엄청 잘 나와 버리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거 근데 TF만 보더라도 사실 진짜 똑같아? TF가 지금 2,800억이잖아요. 근데 1분기 때 220억 영업이익 30억 벌었잖아. 근데 마컨솔이 1분기 때 253억이 영업이익 50억 쳤잖아요. 근데 1,497억이잖아.
이게 나는 약간 공평하진 않다고, 공평한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생각해. 마컨솔한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너무 박해. 뭐 IR 안 하는 거 알고 뭐 TFE가 ISC가 나간 자리를 이제 차지한다라는 로직도 알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FE는 너무 비싸고 마컨솔은 너무 싸. 근데 딱 그냥 직전 고점을 뚫은 반도체 보면 두 개 있나? 마컨솔하고 그 현자 원자현미경하는 파크 시스템즈. 파크 시스템즈. 네, 그냥 두개 그 있어요. 고점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직전 고점을 뚫는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좋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상한가 막 세네 배 상승했어도 이거는 가격을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아. 아닌가. 그러니까 차트를 보지 말고 앞으로 나올 숫자하고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나. 저도 파카랑 똑같이 생각해요. 동의, 완전 동의. 그거는 그러니까 SOTP Sum of the Parts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할 거냐, 이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주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내러티브가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부별로 따로따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니면 PCB 어때요? 파카님.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지 않습니다. 52주 신고가야? 노, 52주 노. 신고가, 52주 신고가. 아니, 직전을 뚫어야지, 직전을. 아, 깐깐하네, 사람 참. 해성 DS만 하는 거? 신택 보는 거요? 해성 DS 심택, 보는 거? 심택. 아, 해성도 주가 좋아요. 난 아, 해성 DS하고 심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 심택이 지금 얼마지? 많이 올랐네. 7,800원이나 됐네. 8,000원. 노. 노노야? 예.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좋을 이거 수는 내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생각이에요. 이게 심택을 보는 거는 결국에는 레거시의 턴을 보는 건데. 아니야. 아니에요? 달라. 뭔데요? 이거, 맞나? 맞아. 그래요? 죄송, 맞아. 그럼 레거시의 턴을 보는 건데, 음, 레거시의 기본을 우리 2020년도, 21년도 그 사이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때는 워낙 돈이 많이 풀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바박 올라갔던 거고. 그냥 저는 계속 반도체는 이게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선단 공정이나 아니면 좀 특이한 게 뭐 붙는 애들만 봐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카는 원전이나 이런 거 봐요? 원전, 방산, 원전 뭐, 보는데 저는 딱 이 느낌이 원전은 진짜 조선보다도 더 그 시계열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길지 사실. 그치. 막 근데 10년, 그래서 20년 걸리니까. 원전이 글로벌 띠위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아직은 넘버스로 반영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 딱 그 생각이에요. 20년도 하반기에서 21년도 초반에 그 조선주 수주 엄청 늘어나가지고 막 갑자기 주가 올랐다가 이제 22년도, 23년도까지 이제 주가가 계속 내려왔죠. 저는 약간 원전도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원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그런데 넘버스로 이어질 때는 조금 많이 남았고 지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신규로 들어갈 자리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엘이 벌써 38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시총이 높고 두에빌이 막 100조 간다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 넘버스 하나도 없이 100조를 간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우리가 성장이 없는 섹터면 내가 이 두에비를 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성장 잘 나오고 준수하게 나오고 있는 정말 많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소부장을 아직도 뒤고 있고, 그러면 이 완벽한, 약간, 완벽한까지는 아니지만 좀 괜찮은, 준수한 대안이라는 반도체 섹터가 있으면, 맞아. 반도체가 전 더 손익비가 낮지 않을까라고 지금 위치에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완전 차트적으로 보면, 직전 고점을 뚫었을 때 샀어야 됐어요.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트 보면 25년도 2월에 3만 원대 고점을 있었잖아요. 음, 사실 샀으려면 이때 샀어야 돼. 이거 뚫는 날에 샀어야 돼. 5월 14일 날 정도. 음, 근데 이걸 놓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도 손절을 좀 할 생각으로 사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방사는 안 어떻게 좋다는 하나요? 얘기 아니에요. 전 좋게 보는데, 그러니까 주가적으로는 좀 애매한 거다. 아니요, 저 차트 분석 못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차티스트잖아, 차티스트. 자기 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뭐 보는 것도 없고, 그냥 직전 고점 뚫느냐, 안 뚫느냐, 그냥 이런 것만 봐가지고, 우리 뭐 스터디하면 차트가 이쁘네요. 이 말 가장 많이 하잖아. 아니, 차트가 이쁜 건 이쁘지, 아니,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직전 고점 뚫느냐, 마냐. 그냥 그거 보면 돼요. 뭐 제가 막 엄청 많은 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해. 근데, 여러분, 바이오 포트를 보시면, 지금 직전 고점을 거의 뚫으랑 말랑 하고 있다. 한번 뚫었는데, 좀 내려왔는데, 음, 이 공모주 할 때는 시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걸 뚫느냐 마냐가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이걸 뚫었다가 내려왔거든요. 음, 이거 좀 의미 있는 흐름이다. 음. 그리고 허선제 애널이 이제 23,000원을 불렀다. 지금 16,000원인데. 그래서 이거 약간 신규 상장 중에는 바이오포트가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방사는 어때요? 방산. 내가 모르는 거 다 물어봐야겠다. 방사는 방사는 어때요? 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내가 잘 몰라가지고 플레이하지 않는다. 조선은? 방사 조선도 좋은데 나는 이제 예전에 좀 저 아래서 샀기 때문에 그거 판 가격이 아까워서 못 사겠다. 음, 완전 맞아. 비포적인 이게 마음이. 사람 심리가, 네. 아니,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다시 싸지면 사고, 이러는데, 죽었다 깨어나를 비포적인 마인드인데 못해. 응? 사실 이게 초보거든요. 초보인 건데 근데 어려워. 스테이블 코인 얘기 안 했어요. 뭐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최소 노주 그거 아니야? 브릿지 바이오? 아, 그렇게 브릿지 바이오 됐을 것 같아요. 테라피틱스가 이게 스테이블 코인 1티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1티어는 카카오페이나 IT센 글로벌이지. 이제 브릿지 바이오가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내 시총이 일단 너무 낮아. 스테이블 코인 묻은 것 중에서 그 시총이 너무 낮아. 브릿지 바이오가 제일 맞아요. 낮고, 음. 이게 대주주가 아예 바뀌어서 새롭게 들어온 거라 이번에 새로 대주주 된 애들도 주가를 되게 띄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띄운 다음에 CB 발행해서 또 뭐 사고 뭐 그러지 또 않을까요? 사고 하다가 뭐 또 이제 하고 하겠지? 근데 카카오페이 사실 이 큰 게 이 정도로 갈 줄 몰랐다. 근데 이게 진짜 장이 좋다는 반증 아닐까요, 박하님? 이 정도 큰 게 이렇게 그렇죠. 단기간에 빨리 오르는 게? 창이 좋죠. 그러니까 3천 찍었죠. 음,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뭐가요? 코스피. 그런 걸 내가 알면 내가 지금 이미 주식을 안 했지. 그치. 졸업했지 벌써. 맞는 워렌 말이야. 버핏 됐지. 맞는 말이야. 근데 그리티도 결국 가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좋다는 게 단순히 테마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리티도 되게 실적은 잘 나왔었잖아요. 여태까지. VT요? 그리티. 감탄부라 그리티. 하는 애들. 아, 감탄부라 하는 애들이 그리티인데 이거 드디어 가잖아.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오는데 안 가는 애들이 드디어 갈 때 장이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장이 좋은 때더라고. 감탄부라 원더부라 하는 애들. 그러니까 좀 이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시장이 언제까지 갈까 약간 이런 좀 무서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 솔직히 저는 그 코나인 해가지고 막 많이 벌지도 못했거든요. 막 제대로 하지도 못했 사실 그 공부하느라 많이도 못했기도 했고 주식을. 그 포텐이 쌓여서 지금까지 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코나이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발라 먹었지. 근데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도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코로나 때는 어땠을까? 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완전 이게 장이 강하다라는 걸 저도 아는데 진짜 코로나 때는 진짜 와 어땠을까라는 코로나 생각을 때 해. 이것보다 더 강했잖아 그냥. 그러니까요. 그때는 막 그때 기억 현대차 애플카 묻어가지고 주가 떡상했던 거 기억나세요? LG전자 아니에요? LG전자? 아니에요. 현대차. LG전자 상하가 간 날이 그날인데. 현대차 이거 일봉으로도 보이는데? 근데 저 때는 꼭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신풍제약 그러니까 그치? 코로나 개발한다는 애들도 다 왔었고 그때는 그거 그랬지. 아직도 진짜로 믿고 있는 분 있어요, 박하님. 신풍제약 진짜인 줄 아는 사람 많아. 아, 또 모르지 분석해보면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루에 막 현대차 24% 오르고. 자, 코로나 때 어메이징 했다. 아, 근데 이거 투자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네. 상법 개정되면 네. 사실 저는 이게 상법 개정이 되면 가야 하는 그 테마가 지주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지주사가 PBR이 1배 미만이어서 1배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거는 진짜 개논리인 게 이거는 그러니까 테마로는 그렇게 가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지주사가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는 당연히 사업회사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맞지 PBR로 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진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진짜 상법 개정 수혜주는 저는 IPO를 준비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테마로 이렇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왜 근데 IPO를 준비하는 애들이에요? IPO를 물적 분할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투자하고 있는 애들이 지주회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LTC 같이, 오스코텍, 제노스코? 모스코텍처럼, FSN처럼.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상법 개정이 되면 진짜 수혜를 볼 애들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세계 기업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파마 리서치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시장은 거기까지 반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나 근데 사실 파카가 최근에 파마 리서치 관련해서 글 썼잖아요. 글을 썼나? 네, 글 썼죠. 자기 텔레그램에 글 쓴 거 맞죠? 아니요, 네프콘. 아, 네프콘. 아, 근데 그거 보고 진짜 동감했어. 맞는 말인 것 같아. 사실 파마리가 진짜 타켓으로 딱 걸리기 딱 좋아, 진짜. 파마 리서치 그래도 글 쓴 다음에 진짜 딱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봐봐요. 알아. 네, 물론 제가 저점을 만들었다 이건 아니고 파카가 만들었지.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이게 금감원에서 인적 분할도 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 심사를 통과를 시켜줘야 그러니까 정정 요청을 안 해줘야 이 인적 분할이 통과가 돼요. 근데 최근에 좀 논란이 많았었던 유상증자 이런 거 생각해보면 하나에어로도 있었고 리스페타시스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다 정정 요청 나왔거든요. 그러고 결국에는 좀 하나에어로는 제3자 배정으로 한번 하나 쪽으로 배정을 해서 유증 금액을 축소를 시켰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제2호 인수를 취소를 했고 네, 못했죠. 사실 예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윤석열 뭔데? 예? 그러니까 니네가 뭔데라고 이제 경영진들이 생각했을 이슈라고 주주들한테. 그렇죠.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 식으로 금감원이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은 이제 훨씬 더 강한 소액주주 보호를 외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부 정책이 지금 이렇고, 가장 정부 권력이 센 지금 이 타이밍에, 금융감독원은 이거 인적분을 통과시켜줄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비슷한 케이스야, 파카. 아, 그쵸. 주성 엔지니어링 케이스도 있었네. 주성도 결국 인적 분할 못했잖아요. 그쵸. 알죠? 근데 주성보다 좀 더 심한 케이스가 파마죠, 사실. 엄청 심하지. 이게 분할 비율이. 주성도 좀 심했나? 비율이 기억이 안 나. 주성도 심했어. 주성도 비슷해. 0.65 대 0.35였어. 아, 그래서 0.35가 파카한테 사업을 다녀. 그래서 제가 파카한테 말했잖아요. 이거 주성 인적 분할 되면 그냥 내 인생 몰빵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럼 취소가 됐는데, 파마 리서치는 네, 그것보다 더 심해요. 25%니까. 그치. 그러면, 사실상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거 금감원에서 통과 안 시켜줄 것 같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입장에서 지금 막, 3천 코스피 만들면서 막, 대재명 이러고 주식쟁이들 이러고 있는데, 이 이슈를 그냥 넘어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치인이었으면 내가 한국거래소 가가지고 꾸짖을 가랬어. 나는 사실 왜 지금 한 건지 이해도 안 된다. 지금 할 수밖에 걔는 이해가 왜 안 돼요?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 저는. 아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 인생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상법 개정이 그렇게 빨리 될지 몰랐지. 근데 지금 다 눈에 불을 켜고 막 상법 개정 이러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한다라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 뭐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이제 상속을 해야 하는 회장님 입장에서는 해야지. 그런가?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금감원에서 통과 안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이든 민주당이든 뭐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설령 인적 불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파마리서치 사업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제 가치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처음 시작할 때 기준가가 2배로 시작을 할 수 있고 거기서 30%가 추가로 오를 수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거래량 거의 안 나올 거예요. 한 1000주 나올려나? 그러고 그 다음 날에도 한 20-30% 오를 거예요. 그러면 사실 바로 원래 가치로 돌아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인적 분할 된다고 하더라도 막 그렇게 잃을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 정치권에서 뭐 빠꾸를 시켜버리면 저기 직전 고점 바로 회복한다. 그래서 좀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파마 리서치 좀 갖고 있고. 잠깐만. 안 되면 우리 같이 저기 주주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기 금감원 앞에서 시위합시다. 난 주주 아닌데? 누구 한 명은 좀 삭발할 사람 정해가지고. 삭발할 사람? 삭발할 사람 정해가지고 누구 하나 삭발합시다. JYJ. 아니 하여튼 한 주주끼리 가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저기 삭발하고 들어놓고 금감원 앞에서 파카랑 JYJ랑 니커랑 가면 되겠네.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상법 개정 피해자들의 절규 이러면서 이제 기사 써주면서 이제 공론화 되겠지. 어허 니커님 JYJ가 간다고 하면 가야죠. 주주도 아닌데 가서 뭐해? 그분이 간다고 하면 가는 거야. 당신이 가세요 그러면. 나? 내가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줄게. 나도 가지 당연히. 근데 사진은 안 나오고 내가 찍어줄게. 기자들 안 오면. 양심 터지셨네. 원래 그런 법이지. 내가 상법 개정 좀만 얘기해 보면은 나는 솔직히 중국 한한령 있을 때 크게 느꼈어. 있어? 결국에는 이게 수혜가 진짜 크건 말건 상관이 없어.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한 법이야.
상법 개정하면 결국 생각나는 게 지주사임. 어쩔 수 없어. 맞아요, 동의해요. 네. 그래가지고 지주사가 가는 거고, 난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아. 결국 내가 생각해도 난 지주사의 이익이 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봤자 비상장인 친구들이 이제 밸류 정상화 해가지고 반영해주는 건데, 솔직히 지금 상장되어 있는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흡수합병 할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지주사, 팩트 맞음. 상법 개정하면은 뭐 딱히, 뭐 그렇다 할 게 없음.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상법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재벌들이 계속 이거 상장하고,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고 이런 거에 인식이 개박살 나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따라서 결국에 재벌 지주회사들이 그런 인식 때문에 가는 거지. 맞는 말이야. 근데 저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해요. 진짜 네. 약간 주식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팩트가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 아니 이거 삼성가가 이 지랄만 안 해놨어도 내가 보기에 상법 개정 안 해도 됐어. 그냥 악질을 너무 열심히 해놓으니까 다들 배워가지고 따라하잖아. 삼성이 뭐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에버랜드 그런 것도 하시고 그건 물산으로 이상한 거 비상장이잖아요. 사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걔가 앞장서서 했던 거임. 물산? 물산 이슈도 있었고 막 이재용 에버랜드 이슈도 있었고 막 별의별 거 막 희한한 방법 다 했잖아요. 아니죠, 니커님. SK도 이상한 짓 다 하고. 아니죠, 니커님. 뭐요? 오히려 좋아라고 뭐예요? 생각해야죠. 오히려 좋아. 뭐가 좋아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니커님이 지금 지주사 못 들고 있을 거 아니야. 안 들고 있어도 돼. 어허. 이미 일어난 일 오히려 좋아. 어? 다 필요 없어. 다시 말해. 필요 없어. 그냥 정상화하고 안 들고 있으면 안 돼? 정상화 시켜 주시잖아. 상법 개정 미디어는 아직 들고 모멘텀. 있어요? 미디어 들고 있죠. 한한령 아직 들고 있어요. 추세 벗어난 건 하나형 팔았고. 미디어 엔터? 엔텀 팔았어요. 추세 깨져가지고. 수서를 못 걷게죠? 추세 깨진 걸로 봐야 노머스가 돼? 최근에 깨졌어가지고. 노모스 다시 회복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근데 다시 오르더라고. 그 10인, 뭐였지? 10인 미만인, 1000억 미만인가? 그 소형 엔터사 중국 허락하는 요소 때문에 좀 올랐죠, 다시. 1000억 미만? 그런 게 있어요? 아까 5,000명 미만. 5,000명 미만? 5,000명 미만 아니야? 그냥 인원수 아니? 시총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공연장 5,000명 중국에서 미만 아니야? 한한령을 중소부터 좀 해제시켜준다는 뉴스로 좀 올랐죠. 근데 YG가 왜 제일 좋아요? 몰라요? 엔터 제일 YG보다 잘하시는 건 좀- 추세 좋은 애들 없잖아. 블랙핑크 계약을 잘했다 그런 걸로 막 그런 거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블랙핑크 계약 그것도 잘했다고 있고 평가를 이렇게 베이비 들어? 몬스터도 잘하고 있고 막 그런 이슈죠. 뭐. 와 1조치 이번에 막 MD도 해가지고 저번보다 잘 벌 거다 막 이런 이슈지. 블랙핑크 콘서트 다 매진이다 그걸로는 좀 억다인 게 옆집 JYP도 다 매진임. 근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잘해야 이제 테마주 플레이를 잘 하는 거겠지? 반대로 나는 그런 거를 잘 못하니까 테마주 플레이를 잘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난 같은 상법 개정과 같은 과에서 소버린 AI도 나는 좋게 보는 편. 그래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AI 소버린 소프트웨어도 AI는 대장 뭐예요? 그냥 네이버 아니야? 네이버랑 삼성 SDS인 것 같고 솔직히 카카오는 스테이블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흐름 자체는 카카오 그룹 쪽은 스테이블이고 네이버가 이제 AI 쪽인 것 같고 그러니까 주가 삼성 흐름이 SD.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둘 다지. 둘 다. LG CNS는 스테이블과고요. 걔는 AI랑은 조금 멀고 멀다 해야 근데 되나? 멀다. LG CNS가 왜 스테이블이에요? 걔가 한국은행이랑 CBDC 사업을 했던 친구예요.
걔가 와, 직접적인 그거 수혜가 뭐야? 있는 친구죠. LG CNS는. 대형주 중에서 걔가 이제 스텝을 내가 보기엔 대장이고. 음. 근데 그 뒤늦게 좀 밝혀지긴 했어요. 할줄 늦게 밝혀진 편이지. 돈도 잘 버네. 네, 지금 그래서 과가 두 개인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인데 한국은행이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이제 CBDC 쪽으로 가는 거고 아닌 친구들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는 거고. 부럽다. 난 박하는 요즘 이 뭐예요? 다음이 AI일 거라 생각함. 이 스테이블 다음이 결국 정책적으로 미는 게 지금 상품 AI 예전 AI AI. 대장도 있잖아. 이스트 소프트. 아니, 아, 정부랑 그거는 AI 밀접한 친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가지 않을까요? 결국 근데 얘가 개구라라는 거 들통났잖아. 알바임 스테이블 코인 왜 가는데 그럼 지금?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 아니 지금 AI? 내러티브 장세임 어쩔 수가 없어. AI 아니, 원래- 조종법, 알체라. 동물 원래 백신하는 같았으면은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도 가야 되는 아니야. 타이밍인데. 실적 끝났어. 실적 끝났어. 아니 보통 6월까지 이어지잖아요. 실적 6월까지 이어진다고? 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보통 6월까지 이어짐. 그 흐름이. 화장품 잘 갔잖아요, 화장품. 예. 뭐 잘 갔으니까 근데- 해봐요. 다 잘 가고 있잖아, 지금. 실적이면 실적, 모멘텀이면 그치. 모멘텀. 둘 다 잘 다 가고 잘 있어. 가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내러티브 쪽이 좀 압도적으로 잘 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원래 내러티브가 주가를 올리기가 더 쉽잖아요, 원래. 숫자는 그 숫자 기반인데, 내러티브는 진짜 이야기 기반이니까. 어허, 그냥 멀티플만 내러티브도 숫자 기반이에요. 뭘 숫자 기반이야, 이씨. 비트코인 이거 뭐야? 카카오페이 아무튼 뭐냐고. 숫자 기반임. 카카오페이 이번 분기에 44억 벌었는데 시가총액 10조야, 10조. 뭐 숫자 카카오페이가 기반이야. 스테이블 코인 하신다잖아. 부럽다. 근데 이런 거는 나 궁금한 게 있어. 파카하고 니커한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기반이 안 돼 있잖아요. 파카하고 니커. 그러니까 돈 버는 게 기반이 안 돼 있고 주가는 가잖아. 그럼 언제 어디서 하차하고 언제 어디서 사야 돼? 보통 추세 꺾일 때 파는 거죠, 뭐. 그치. 매도는 언제 사, 추세꺾일 때 파는 거지. 사는 언제 건 사? 저 첫날 샀어야지. 저 상한가 그래? 간 날 있잖아요, 앞에. 애매해요. 저때 이게 이렇게 아니면 나는 될지, 접근 안 해. 이렇게 이때 될지. 사라고? 그치. 이때는 안 사? 이때는 못 사나? 그땐 좀 애매하지. 확실하게 나온 건 그때니까. 파카는 어떻게 플레이해요, 그러면? 저 이거 안 샀어요. 뭐, 나도 안 저는 샀어. 뭐,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테마주들을 플레이하냐는 그 말이었어.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근데, 제가 뭐 테마주 잘 플레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코나이는 테마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나보다 잘하잖아, 나보다. 저는 코나이, 이거 실적주로 생각하고 산 건데, 이게 다들 테마주로 인식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LG CNS 그 케이스로 말해줄게요. LG CNS 차트 켜보삼.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줄게. 기다려봐. 이렇게. LG CNS 저 첫날 있죠. 사실 그 전부터 얘는 이슈가 아니 그 한국은행이랑 같이 CBDC 했던 그 팩트가 있었어요. 스터디를 하면 다 아는 상황이었어. 근데 사실 CBDC 하면은 제일 길게 왔던 게 IT센 글로벌이거든요. 그 친구 차트 켜봐요. IT세는 그러니까 근데 스테이블 오르기 아니에요? 골드 스테이블? 지금 둘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흐름 자체는 섹터 자체가 그렇게 묶여 있잖아요 지금. IT센 첫날이 언제예요? 저 6월. 근데 6월 매질이야, 스테이블이랑 저게. CBDC랑 뭐가 달라? 달라요. 네. 테마가 달라? 테마가 달라? 아무튼 테마가 다른데. 달라? 네, 테마는 같아. CBDC는 화폐예요. 점자화폐.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코리안 원인 거지. 그래서 이제 CBDC를 하면 이 원화 지폐로 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약간 현금으로 주는 뭐 뇌물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게 CBDC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 원화의 어떤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요거를 딱 고정시켜 놓고 그만큼의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가치만의 코인을. 그래서 그거를 뭐 유통시키는 거를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사실 이게 진짜 파고들면 이게 기축통화급이 아닌 이상 이거 할 필요는 많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은행임. 스테이블 코인은. 실적으로 연결되기도 어렵다. 하지만 글로벌 테마가 있으니 그냥 가는 거다. 지금은 은행 사업하려면 라이선스 필요하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민간으로 가는 거임. 그럼 그걸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고? 은행 라이선스를 안 받, 그러니까 은행 라이선스를 안 받고 스테이블 쪽을 받으면은 간접적이지만 은행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임. 공부 좀 무슨 해봐야겠다. 느낌인지 알겠어? 아니요, 제가 공부할 아무튼.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부할 필요 없어. 어차피 이거 해봤자 이해 못해.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해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적어도 공부하려면 서클이 맞지 우리나라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실적으로 연결될 거를 보면. 아무튼 이 흐름을 알려줄게요. 저 IT센 글로벌 저거 6월 달에 첫 저 큰 양봉 나왔던 저기 몇 일이에요? 이거? 봐봐요. 6월 6월 5일? 5일이죠. 6월 5일부터 계속 위쪽으로 가는 흐름이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스테이블이랑 CBDC 이런 코인 쪽 이슈는 이미 대장 섹터였어. 그 흐름을 탑재하고 LG CNS를 봐봐요. 근데 저 어려워요. 그거를 아는 게. 자, 저게 지금 몇 일이에요? 12일이죠. 이미 전부터 스테이블이랑 그런 쪽은 대장 섹터였어요. 오케이? 근데 저 12일 날 이제 사람들이 안 거야. LG CNS도 이제 그쪽으로 이슈가 크다는 걸. 그럼 얘도 이제 합류를 하는 거죠, 그쪽에? 그럼 난 그때부터 같이 합류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진짜 시장을 맨날 쳐다보고 있어야 되네? 그쵸? 그러니까 항상 지금 어느 섹터가 제일 잘 가는지, 핫한지 그런 걸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 종목에서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때 같이 들어가는 타입이지, 난. 검색기? 검색기가 뭐야? 저는 검색기 같은 거 모릅니다. 그 일정 조건 충족되는 기업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써보질 않아. 조건 검색? 몰라요, 안 써봤어. 아무튼 뭐 나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럼 하나 궁금한 거. 코스피가 지금 3천까지 왔잖아요. 그냥 올해 전체로 보면 이제 남은 해는 어떨 것 같아? 23년, 25년 나머지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두 분은 생각해요? 니커님 어떻게 난 생각해요? 코스피로 코스닥은 아니야. 난 코스피는 잘 갈 거라, 내려가진 않고 적어도 3천 위에서는 유지될 거라 보고, 코스닥은 모르겠어. 왜 코스닥은 몰라? 코스닥은 배당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결국 삼법 개정으로 인한 주주 환원 띠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주 환원 하는 친구들이 좀 잘 가지 않을까. 적어도 배당 성향 30, 적어도 배당 성향 35%는 지금 국가에서 약간 밀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자산주들이나 돈 잘 버는 회사들이 그런 이슈를 이제 압박을 받을 거예요. 배당 성향 35%를 받아라. 그럼 그걸 이제 회사 쪽에서는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부족한 회사들은 해야죠. 35%로. 팍은 어때요? 근데 저는 뭐 예측이 무의미하다라고 봐서 대응의 영역만 있는. 왜 빼? 그 당연한 거고, 이씨. 아니, 당연한데 제가 이런 거 예측 못해요. 왜냐면 제가 그 24년도 말에 그 금투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빠졌잖아. 나 간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년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냥 대응의 영역만 있을 뿐. 정말 재미없다, 재미없어. 근데 오케이. 그러면 어떤 섹터가 괜찮아질 것 같냐면 반도체가 괜찮아질 것 같다.
아니, 좋을 것 같냐고, 안 좋을 것 같냐고,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 뭐, 반도체 좋으면 코스피는 좋겠죠? 삼성전자, 닭은, SK 하이닉스 있으니까, 사실. 닭은요? 닭, 닭은, 닭은 일단 알테오젠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알테오젠만 있다 닭도 생각하지? 뭐, 닭도 저는 좋게 생각하니까, 하반기에 음, 좋을 것 같네? 그럼 생각해보니까. 그럼, 알테오젠도 이제 10월 달에 승인 받을 거잖아요? 뭐, CNC P 나올, 그럼 3천 업다운. 네? 코스피 3천 업다운. 근데 솔직히 말해서, 3천 유지한다, 3천 유지 못한다. 반도체가 가버리면 3천은 무조건 넘고 4천까지 들어야지. 그치. 그치. 근데 아니, 진짜, 전자 움직이면 4천 가지. 전자 전자 움직이면 4천 가지. 움직이면 여기서 전자 50%만 가잖아요? 4천 바로 가는 거예요. 반도체가 다 움직일 거니까. 맞아. 근데 진짜. 전자가 흡성대법 할 수도 있잖아. 다른 거 다 밀어가면서. 근데 그거는 뭐 하루 이틀이나 그러지. 사실 삼성전자 가면 웬만하면 소부장도 다 따라가요. 음. 다 따라갔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른 산업재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사실. 음. 그러니까 근데 조선이나 다른 좋았던 영향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반도체가 죽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히 좋았지 않았을까? 음. 근데 이게 딱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는 약간 특산품, 응? 한 K 근데 특산품이니까. 그게 유일하게 다 같이 갔던 게 21년이었거든요, 파카?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간다고 다른 게 안 밀렸던 게 21년이었어요. 20년 말 21년 9월까지였어, 그때가. 20년 하반기까지인가? 그때였어요. 제가 그때로 기억해요. 근데 난 그 정도 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흡성대법 하면 막 이제 23, 24 때 닉스가 흡성대법 할 때 아무것도 못 올랐잖아요. 23, 24 갈 때. 반도체만 갔잖아요. HBM만. 근데 그런 일은 안 펼쳐질 거고 난 진짜 초강세 난 끝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 초강세의 끝. 한국개장 실제로 되고 나서. 그래서 저는 P도 강하고 닭도 강할 것 같아요. 닭은 왜냐면 파카 말처럼 알테오젠 있고 코오롱 티슈진 있고 아무도 태클을 안 거는 거 보니까 동의한다는 건가? 뭐 전 반도체 아니, 좋게 난 봐서. 닭은 별로야. 어, 나는 파카 의견에 가까워. 나하고 파카가 맞을 것 같아. 나는 피닭 다 오른다. 이게 피가 가는데 닭이 안 오를 수가 없어. 난 하반기는 무조건 주주 환원으로 인한 환원팀 아니면은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행동주의 하는 친구들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는데, 이제 그러니까 외국 니커님이 자국, 무슨 야, 말 하는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니커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이게 피만 세고 닭이 약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좋으면 상대적인 둘 다 거지. 좋고, 피만 좋고 닭은 좀 안 좋다? 닭은 좀 슬로우하다? 그거는 좀 모를 것 같아. 근데 둘 다 좋은데 상대적인 강도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이 그럴 정도는 수 오케이. 있지. 상대적인 강도 차이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코스피가 좀 더 쌉롱이다. 왜 와이? 결국 외국에서 자금 들어오면은 코스피 사거든요. 코오롱 티슈지는 안 사줄까? 안 사지. 있는지도 모르지. 이놈들 무릎 한번 아파봐야 알겠어. 정신을 차리지. 코스닥에는 회사들 이거 뭐 알겠습니까? 해외 큰 자금들이. 그냥 바스켓에서도 담거나 그런 느낌이지. 결국 바스켓으로 담는 거면 코스피. 아 근데 이거 자사주도 그거 제가 이번에 정책집 봤거든요. 근데 네. 자사주도 이무소각 방향으로 가던데? 또 이제 근데 우리나라 안 사지 않을까요? 좀 애매하잖슨. 그러니까 자사주 그 완전 그냥 할 거면 자사주는 무조건 그 매입 소각으로 가는 스탠스인 것 같던데? 나 그거 짤 하나 봤는데? 내가 공유해주지 않았나? 근데 그럼 안 사지 않을까? 자사주? 아 있는 건 소각해야지. 아니 있는 거 소각도 그거 약간 아, 좀 몰라 내가 그 강제성이 짤 없는 걸로 찾아올게. 알아요. 짤 찾아올게 내가. 어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정부가 여기 애초부터 있다, 여기 있다. 자사주보다 배당을 더 밀어주는 분위기야. 이거 보여요? 이거 내가 채팅방에 안 보이는데. 올렸는데? 전혀 안 보이는데. 국가기획위원회 자사주 관련 정책, 원칙. 그거, 상장 회사 자사주에 관한 원칙적 소각 근거 마련. 화면에 띄워봐요, 취득, 차라리. 화면, 화면 공유에다 띄워봐요. 화면에 띄워보라고? 그거 냅둬서 못 땄어요, 그거. 기다려봐. 잘 보이나? 이거 국가기획위원회 온라인- 자사주. 그 혼자 온라인 3명 있는데 다 올리면 우리가 보이냐고요. 그런가? 보여요, 이거 우리가 지금? 아니지. 그게 아니라 저 스타트를 눌러봐요.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님 방이요, 님 방. 왼쪽에. 이거? 네, 눌러요. 거기 댓글 누르고 거기다 올려요. 아, 진작 말해주지. 이걸 보이냐고. 지금 보여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방향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쪽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맞겠다는 거잖아. 자사주 취득 쪽을. 할 거면 그냥 소각해라 이거지. 그치. 무조건 배당 쪽으로 가는 거야, 이러면은. 방향성이. 음, 지금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님, 자사주 취득하는 쪽에. 예외 사항으로 이제 무조건 소각을 할 경우에만 사라 이거잖아, 지금. 그런가? 그리고 저 소각도 유예 기간이 있는데 저게 좀 길 거예요, 아마도. 배당처럼, 배당 소득세 그런 것처럼 한 방에 그냥 탁 들어가는 게 아님. 그래서 난 애매하다고 보는 거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정부 쪽 스탠스는 결국 민주당이 좋아하는 거는 돈 풀기예요. 돈이 이제 시장에 돌게끔 하는 거. 자사주 사는 거는 하등 도움이 안 돼. 배당을 줘야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런 쪽으로는. 근데 진짜 돈이 많이 풀려서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긴 할 것 같네요. 근데 원래 결국 배당이야. 유동성이랑 그런 거는 항상 같이 가니까. 아마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주식이 더 많이 올랐어 부동산보다. 코스피가 부동산보다. 부동산 지금, 아니, 나 서울 부동산만 하는 거예요. 서울 지금 서울 다 부동산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어요. 서울 신고가인데? 신고가 봤자지. 주가 오르는 것만큼은 아니지. 예, 그리고 거기는 올라. 완전 특수한 곳만 오르잖아요, 지금. 맞아요. 아, 지금 서울도 노후라도 신고가예요. 아니, 전체가 오르는 건 아님, 아직. 안 오르는 몇몇 데도 있어. 전체가 오르는 건 아니고 서울만 아니, 오르죠. 아니, 근데 서울도 몇몇 그게- 곳만 오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 서울도 다른 데도 오르는데, 근데 문제는 부동산은 시드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 그게 차이가 크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막 10몇억 이렇게 필요하는데. 거지가 됐다. 근데 응? 부동산은 지금 막 20몇 억 이상 하는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10몇 억 대는 아직 잘 안 오름. 몰라. 벼락 거지가 됐다. 그럼 벼락 거지예요. 부자 되면 되지. 주식으로. 박하님,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신감 달러가 없어요? 어디까지 오를까? 뭐? 달러가 어디까지 오를까 고민되네요. 뭘 올라. 지금 개꼬라 받고 있는데. 달러 이제 오를 것 같은데요? 난 달러 못 오른다고 봐. 난 달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파카님이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가 돈 풀어서 달러도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박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 안 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저물어 가니까. 난 반등할 거라고 봐. 아니, 그러니까 뭐, 시계열이 어느 정도예요? 뭐, 단기간 내 시계열이면 저도 뭐, 달러가 되게 급등한다 이건 아니, 그러니까 시계열이 어느냐가 중요하죠. 전 근데 항상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전 국뽕이 심취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카님도 알다시피.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저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 끊겼어요. 끊겼다고 봐요. 아니야, 나는 마지막 불꽃이 피어 오를 수 있다고 봐.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해볼게요, 파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조업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나라도 중국을 거의 유일하게 온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이 할 수 있는 걸 우리나라가 다 할 수 있고, 근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배제되고 있으니까 좀 이런 게 나중에 가서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수혜보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뭐 사실 변압기도 뭐 중국 수혜 받고 있다고 뭐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뭐 제조업이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긴 한데. 다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외국인들 대부분이고 젊은 사람들이, 뭐 저도 젊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대부분 안 가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끈기가 없어, 끈기가.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지. 그건 선진국의 형상인 거죠. 그치. 사실, 나는 직업에 개인적으로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직업도 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힘들잖아. 아니, 기천이 있는 게 아니라 힘든 거죠. 사무직은 그래도 편하잖아. 편한데 돈 못 벌잖아. 사무직이 보통은 더 잘 벌죠. 생산직보다. 자기가 무슨 뭐 아니에요. 현대차 생산직 정도가 아닌 이상. 아니에요. 그, 중소기업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중견하고, 이제 대기업은 못 가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인구 분포로만 봤을 때 대부분 다 중소단위잖아요. 중소 사무직 월급이랑 생산직 대기업 그냥 단순 생산직 월급이랑 비교해보면, 대기업 단순 생산직 월급이 더 높아요. 당연히 대기업 생산직이 높죠. 아니, 대기업이니까. 그냥 공장에서 생산하는 직 월급이 더 높다고. 내 말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아버님이 중소기업 하셔서 아는데 중소기업 월급 그렇게 안 높아요. 그런가? 아니, 애초에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 중소가 아니지. 그런가? 아, 몰랑.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여기까지 방송 할까요? 여기까지? 오늘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방송? 방송은 유튜브에 다시 올라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인데, 이제 일요일 잘 보내시고,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저녁 먹었어요, 파카? 아니요, 안 먹으려고요. 뭐 다이어트예요? 어울리지 않게. 아니, 종종 안 먹어요. 귀찮아서. 저는 밥 먹는 게 귀찮아요. 부천이에요? 아니요? 뭐가 귀찮아. 그러면서 스터디에서, 내가 그때 고정시켜줬을 때, 아니, 우거우거만 아주. 먹을 때 먹는 것과 안 내 먹을 거 수 있어. 남겨놓지도 않고, 뭘 안 넘겼어요, 뭘. 내 거 안 남겼잖아. 가서 거기만 보니까, 내가 발표해서 가서 먹으러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왜 이렇게 적게 시켰어? 적게 시켰으니까 문제잖아요. 파카가 다 먹었잖아, 내 자리에 있는 거. 12명 있는데, 우리.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어. 네. 네, 니코도 오늘 들어가세요.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야, 바이바이.